권리 변동이요?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히 하죠. 이 권리 변동은요, 사실은 의외로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어요. 되게 쉽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것을 이제 갑하고라고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등기를 이전받고 난 다음에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 틀린 것은. 그래서 뭐라고 했다? 1번. 갑과 을간의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등기 청구는 법률 효과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은요, 저당권 설정은 뭐다? 매매 계약은 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이제 사례형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하게요,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사례형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권리가 뭘 한다?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발생, 변경, 소멸인데요. 이 발생은요. 근데 서성날이 언제가 서성날이에요? 죄송한데요. 아직 안 됐어요? 예. 예. 원시취득이요. 원시취득하고요. 그 다음에요. 죄송합니다. 승계취득하고요. 승계취득이요. 그래서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인데요. 이 원시취득은요. 여러분요. 건물의 신축이요. 신축. 이렇게. 건물의 신축. 신축하는 것은 원시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요, 크게요, 세 파트로 나눠져요. 여러분 혹시 첨부라는 말 들어봤어요? 첨부는 뭐가 있죠? 첨부는 뭐예요? 부합, 혼화, 가공. 이게요, 우리가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요, 무주물 선점, 요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요, 발견. 이게 여러분요, 여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원시취득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취득시효. 그럼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선의취득, 이렇게. 선의취득,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선의취득, 취득시효, 선전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이것이 원시취득이고, 여기 이 부분은 전부가 다 물권법에 나오는 거예요. 물권법이요. 그 다음에 승계죠. 그러면 승계취득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요, 설정적 승계가 있고요. 설정적 승계, 또 하나는요, 이전적 승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전적 승계요. 그럼요, 이전적은 뭐죠? 이전적은요, 특정 승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요, 포괄 승계가 있어요. 그 다음 변경이죠. 변경은요, 여기요, 주체의 변경이 있고요.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고요. 소멸은요,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요. 여기요,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이 내용의 변경은요, 내용은 질적 변경하고요, 양적 변경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왜 쓰냐면, 이걸 이제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좀 어려워. 별것도 아닌데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데 보면,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는 둘 다 어디에 속해요? 이전에 속하죠? 그러면 이전하고 설정은 둘 다 묶어서 어디에 속해요? 승계에 속하죠. 그러니까 봐봐요. 설정적도 승계취득이고, 이전적도 승계취득이고, 특정은 이전이면서 승계고, 포괄도 이전이면서 승계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를 봐봐요. 여기요, 질적하고 양적은 어디에 속해요? 내용에 속하죠. 그런데 자꾸 작용이다.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자기의 주소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요. 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 설정은 우리가 이전이라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귤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귤을 보면 가장 간단하다고 그랬죠? 8조각인데요. 이 8조각을 갑이요, 을한테 그대로 8조각을 다 주는 것을 이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설정은요, 설정은 이 8조각 중에서요, 8조각 중에서 일부만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 소유권이요? 소유권 있죠?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소유권이 있잖아요. 소유권에다가 세 가지만 보면 돼. 뭐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 저당권만 다 설정, 이걸 설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유권에다가요, 지상권을 주면은 전부 다 너 가져,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소유자인데 땅만 사용해, 이 말이잖아요. 건물만 사용해, 그 다음에 저당권이니까 처분 권한만 너가 가지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소유권이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러면서 봐봐. 이것을 양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소유권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잡는 것을 설정이죠. 그런데 이것을 변경으로 오면은 양적 변경이라고 그래요. 왜요? 소유권이 있는데 봐봐. 소유권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3층, 2층에다가요, 전세를 줘봐, 전세.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 이 갑이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죠. 그것을 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나갔다. 전세가 끝났어? 그럼 다시 늘어나죠. 이걸 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생으로 보면은 설정적인데 변경으로 보면은 양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특정은 매매, 그 다음에요, 교환, 그 다음에요, 증여, 그 다음에요, 경매 이렇게 있고요. 다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매매만 알면 돼요. 여기는요, 여기는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 상속, 회사의 합병,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포괄, 유증, 포괄, 유증, 이렇게 포괄, 유증. 그럼 봐봐요. 대부분 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비교하는데요. 여기는 봐. 여기는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매매는 포괄이 될 수 없고 상속은 특정이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봐. 매매는 특정이면서 특정인 이전적이면서 승계취득에 속하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원시취득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매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매매는 어디에 속해요? 매매는 승계취득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어려워.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이제 한번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상속은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바로 이전적 승계다. 그러니까요, 일부 선생님들이 틀렸다고. 알겠죠? 상속은 포괄 승계지 이전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말이 안 되죠. 지금요, 이전에서부터 특정과 포괄이 지금 어떻게 돼요?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전적 승계에 속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체는 뭐죠? 집을 팔면은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죠. 주체. 자, 그 다음에 질적이죠. 그럼 질적은 뭐냐? 질적. 이 질적은 우리가 그러면 포도가 썩으면은 포도주가 되는 거죠. 포도주. 마찬가지로 건물이 멸실돼가지고 이것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이것을 뭐라 한다? 질적이다. 여기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물건이 멸실돼서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이거 어디서 봤죠? 여러분 옹알이를 하지 마시고 어디서 봤다? 동시행한벽권. 동시행한벽권. 동시행한벽권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잖아요. 목적물의 멸실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경우 항변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질적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양적은요, 방금 얘기했죠? 중축한다, 중축. 중축한다, 늘어났죠? 일부 멸실한다, 줄어들었죠? 건물의 소유권에요, 저당이 들어왔다. 소유권의 지상권이 들어왔다. 소유권의 전세권이 들어왔다. 소유권의 범위가 어떻게 돼? 줄어들죠? 다시 나갔다, 다시 늘어나죠. 양적이다, 이렇게. 이 질적과 양적을 묶어서 뭐라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작용은요, 효력이요. 그래서 효력은 작용은요, 여러분 2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하죠. 승진. 1번으로 승진하죠. 이것을 효력이다, 이렇게. 효력. 승진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임차권은요, 채권이잖아요.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임차권을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죠. 그럼 좋아지니까 작용이다, 효력이다, 이렇게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은요, 건물이 멸실되죠. 멸실되면 소유권이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없어져요. 그런데요, 우리 시험하고 예전에요, 사법시험하고 전혀 다르게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물건이 멸실하면 모든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모든 물건은. 그래서 맞는 걸로 돼 있어. 예전 거 보면. 그런데요, 사법시험은요, 틀린 걸로 돼 있어. 왜 그렇다? 멸실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 가치적 변형물. 그럼 가치적 변형물이 뭐예요? 보험금. 보험금이 나오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물상대위. 물상대위하면 질권하고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원칙은 소멸하죠. 그런데 거기서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원칙은 소멸해. 알겠죠?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상대적은 뭐예요, 상대적? 상대적은 뭐예요? 상대적은 건물 자체는 있어, 건물은. 그런데 봐봐. 상대적은 볼까요? 상대적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요, 이것을 을한테 팔아, 을한테. 지금 팔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소멸하죠. 권리가 소유권이 소멸하죠. 을은 뭐를 해요? 발생하죠. 그래서 갑에서 을 앞으로 뭐가 됐어요? 소유권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소멸인데요. 자기는 보면 건물 자체는 있는데 자기 것만 없어졌는데 을의 개선, 을은 다시 발생했잖아요. 이것을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 이렇게. 절대적인 건물이 없어진 건 절대적. 여기는요 발생이죠. 발생은 봐봐. 이 을은요 갑의 물건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일부만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왔죠. 그대로 발생이니까 발생은 여기서 봐야지. 발생은 원시예요. 승계예요. 승계죠. 매매니까 승계죠. 설정이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이죠. 이전. 매매니까 이전적이죠.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요. 지금요 소유자가 뭐예요? 변경됐죠. 변경.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 중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뭐라 한다?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그래서요 똑같은 현상을 갑이, 내가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요 갑 친구예요. 야, 너 집 어떻게 했어? 팔았어? 그렇구나. 을한테 갔더니 너 집 샀다며. 샀대. 그럼 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 가지고 갑을 보면 소멸이고 을을 보면 발생이죠. 둘 다를 보면 뭐예요? 변경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적 소멸이란 말이나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다? 상대적 소멸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상대적 소멸은 갑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이전적 승계는 매수한 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같은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한번 보면서 보죠. 자, 18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무주물 선점. 그럼 무주물 선점을 뭐란다? 원시, 취득, 선점은 원시죠. 2번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다. 저당 잡았다? 토지에다가 을 소유죠. 소유에다 저당을 잡았다? 이전이에요? 설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은요.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했죠? 이거보다 작용, 다른 말로 효력이다. 이렇게 효력. 4번요. 회사가 합병이죠. 합병. 포괄이죠. 포괄. 합병 앞에다가 뭐가 있죠? 상속 있죠. 상속.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멸실. 멸실은 원칙적으로 뭐다? 절대적 소멸. 멸실 동그라미 하고 밑에 써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질권 저당권은 물상대위하여 소멸 X. 물상대위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19번은요.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요, 19번. 노. 틀린 것은 2번이요. 알겠죠? 2번. 이전적이 아니고 설정적. 이렇게. 예, 자, 19번은요.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1번 신축. 첨부에다 써요. 부합, 혼화, 가공. 부합, 혼화, 가공. 그 다음에 4인 증여죠. 증여는 이것은요 이전적이에요. 이전적. 그러니까 승계 취득이에요. 요즘은 습득, 발견, 선점. 습득, 그 다음에 발견, 그 다음에 선점.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에 시효 취득 있죠. 시효 취득 옆에다가 뭐라 써요? 선의 취득. 이렇게. 선의 취득. 이렇게. 이것을 우리 말한다 원시다. 이렇게. 20번 바르게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요. 원시 취득, 선의 취득하고 선점이죠. 승계 취득은요. 승계 취득 봐봐. 매매하고 경매는 뭐다? 봐봐. 여기 봐봐. 매매하고 경매는요. 봐. 특정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죠. 그렇죠 지금. 됐죠? 자 그러면요. 상속하고 합병은요.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 승계 취득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내용이죠. 여기 한번 봐봐. 내용은 질적하고 양적을 묶어서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 내용은요. 물권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뭐다? 질적이면서 내용이죠. 질적이면서 내용이죠. 작용이죠. 작용. 4번에요. 맨 끝에 대항력 취득이죠.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죠. 그걸 작용이다 효력이다 이렇게. 자 5번은요. 절대적 소멸이죠. 절대적 소멸을 써 밑에다가 물건의 멸실이죠. 멸실을 절대적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 갑이 줄고 을에게 매각했죠? 그러면 갑 동그라미에 갑이 할 때 갑 상대적 소멸이죠. 을은요, 을 동그라미 이전적 승계죠. 뭘 묻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소유권이 상실이네. 갑이 소유권이 상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해야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은요, 권리변동 이것은 의외로 지금 이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봐봐. 이 앞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이 내용 자체가요. 내용 자체가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크게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승계치되면 설정과 이전은 특정과 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주체, 내용, 그 다음에 작용 이렇게. 이해되셨죠?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이것을 먼저 전체적으로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이제 끼워 넣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승계 특정은요, 매매, 교환, 포괄은요, 상속, 합병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상속이나 합병이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취득이다. 이게 중요하죠. 아시겠죠?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한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질적과 양적인데요. 특히 이제 양적이 여기하고 좀 헷갈릴 수 있죠. 설정적하고. 소유권에다가 저당 잡으면 설정이죠. 그런데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건 뭐다? 질적이다, 양적이다? 양적에 속하죠. 양적인데 어디에 속한다? 내용에 속하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법의 논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시험은 가끔 나오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9쪽을 한번 보세요. 9페이지요. 법률행위의 요건. 이 법률행위 요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민법 총칙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법률행위 요건은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사실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법률사실 한번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요건이죠. 법률요건.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이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법률효과 이렇게. 법률효과 이렇게요. 그런데 이 법률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죠.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목적.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이 계약이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이유는 을은 갑에게 등기를 가져오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다. 계약을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등기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라는 말이나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내용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은 뭐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행위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 있죠. 그런데 이 법률의 규정은 우리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부터 법률 행위만 본다 이 말이죠. 이 법률 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어? 성립 요건이 있죠. 여기서 성립했단 말은 이 법률 행위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죠. 성립이란 말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먼저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 두 가지가 있죠. 특히 여기에서 뭐라고 한다? 이 특별 성립 요건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요식행위다. 이렇게 요식행위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서 요식행위, 불요식이 나오면은 원칙은 우리 민법은 불요식이에요.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요식이냐? 특히 가족법. 가족법상은 다 요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언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은 가족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혼이다, 혼인이다, 입양이다, 파양이다, 인지다, 사망이다, 출생이다, 이런 가족법상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요,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가가지고요, 우리 며느리 아들내미 하나 낳았으니까 혼인신고 뭐죠? 출생신고 하나 해라. 그러면 출생신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가가지고 필요한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를 하고
출생신고서라든가 이런 거 제출해야지만이 출생신고를 받아준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요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법은 다 요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정관 작성해야죠. 또 뭐가 있어요? 법인이 있고 어음행위, 어음. 또 한 가지 있는데 오케이, 질권 설정, 질권을 설정할 때는 뭘 맡겨야 돼요? 반지 맡겨야 되죠. 그걸 요물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이 된다 이 말이고요. 일반적은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목적이죠. 이런 목적이 뭐죠? 등기하고 대금. 목적은 법률 효과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있냐? 의사 표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고 합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 다시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된다. OX. 의사 표시가 법률 행위다. OX.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다. 여러분요, 여기 봐봐. 의견이 분분하게 이렇게 옹알이 하지 마시고 여기 한번 봐봐. 눈이 있으면 봐봐. 눈이 있으면 당사자, 목적 모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사 표시만 있으면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모두 있어요.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때로는 간청에 모두 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존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피죠. 피가 없으면 우리 바로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만 있으면 돼요? 뼈도 있어야지 쓰죠. 뼈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문어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립하는데 필요한 것은 뼈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피도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피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의사 표시. 인간에 해당하면 피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야 돼? 뼈도 있고 살도 있어야 된다. 당사자와 목적도 있어야 된다. 알겠죠? 때로는 이처럼 옷 입고 가야 되고 벗고 가야 돼? 옷 입고 가야 돼. 옷 입고. 알겠죠? 이런 것도 또 필요하다 이 말 특별하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고 해서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행위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면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이러한 요건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불성립이다 이 말이에요. 불성립이다 이렇게. 불성립 이렇게. 성립했죠? 성립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효력이다. 효력. 그래서 효력 요건이다. 효력이다 이 말이죠. 효력 요건은 여기서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여기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특히 여러분요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다? 먼저 대리권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감독 간청의 허가가 있을 것. 주무 간청 허가. 그 다음에 조건이 뭐가 되고 성취되고 기한이 뭐라고? 도래하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고 동의가 있을 것. 동의. 이것을 특별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주택거래자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 이렇게. 뭘 물어?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 일반적은 뭐죠? 일반적. 그래서 일반적은 뭐가 있어요? 일반적은 먼저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 이렇게. 이걸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여기 의사 표시는 뭐가 있다? 비진입 표시.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강박 이렇게 있고 목적은요 뭐가 되고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뭐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당사자는요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사망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무효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취소 있으면 뭐 유효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취소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법률행위는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6가지라는 거죠.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뭐가 있어? 단도, 계약, 합동, 효력에 따라서 뭐 유효, 무효, 취소. 자 여기서 문제요. 법률행위지 아닌지 한번 봐봐. 첩을 두는 건 법률행위가 아니다. 첩계약 법률행위가 아니다. 첩.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다시. 자 법률행위는 종류가 의사표시에 따라서 뭐가 있어? 단도, 계약, 합동. 그럼 얘기하면 뭐하죠? 자 효력에 따라서 뭐가 있어? 무효,
취소, 유효 세 가지가 있죠. 효력에 따라서 첩계약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무슨 왜 이야? 계약이니까, 첩계약이니까. 무효인 법률이다. 무효. 첩계약은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이다 이 말이죠. 무효인 법률. 그래서 여러분요, 아까 뭐 하나 시험 문제 나왔는데, 21번? 21번 하다 그랬어요? 오케이. 21번 봐봐. 다음 중에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다? 1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 동그라미. 표시를 뭐라 한다? 아까 했죠? 통지. 이것은 관념의 통지죠? 준 법률행위예요. 준 법률행위. 됐죠? 2번 사무관리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사무관리가 뭐죠? 부당이죠. 불법행위 있죠? 자, 첩계약은 뭐다? 103조 위반이죠? 무효인 법률행위. 103조 위반. 4번은요, 채권 양도의 통지 걸 뭐라고 그래? 관념의 통지 이렇게 얘기해. 준법률행위죠? 5번은요, 맨 끝에 최고죠? 의사의 통지로서 뭐라 한다? 준법률행위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준법률행위이고 3번은 뭐다? 법률행위. 어떤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 다시 23번 봐봐.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줄고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 이 말이죠. 그럼 뭐가 있어요? 줄고 첫 번째 맨 끝에 뭐? 동의. 2번의 맨 끝에 허가. 3번의 맨 끝에 조건의 성취. 4번의 맨 끝에 적법성. 5번의 맨 끝에 대리권.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대리권이 있죠? 허가 나왔죠? 조건 성취 나왔죠? 법정 대리인 동의 나왔죠? 아닌 건 누구예요? 적법성. 여기 봐봐. 적법성은 일반적이다 이 말이죠. 적법성은 일반적이다. 이게 주특권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이렇게 돼 있죠?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그러면 효력 요건이 아닌 것 뭘 묻는 거야? 성립 요건을 찾아라 이 말이죠. 효력 요건이 아닌 것 성립 요건을 찾아라. 그럼 여기서요. 이것이 아닌 것 이 말이죠. 아닌 것 뭐가 있어? 1번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것은 어디에 해당한다? 여기 비지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이죠. 혼인에 있어서 뭐 신고는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죠. 왜요? 여기 혼인에 있어서 신고 특별 성립 요건으로서 요식행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기한의 도래. 4번 의사능력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일반적. 맨 끝에 허가 특별 효력 요건이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 2번하고 5번은 특별 효력 요건이고 그 다음에 몇 번이죠? 1번과 4번은 일반적이고 3번과 5번은 특별이고 2번은 뭐다? 성립 요건이고 성립 요건.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죄송한데 20번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자, 21번은? 3번, 22번은? 23번은? 4번? 4번은? 2번이요? 이렇게. 왜냐면 이따 밴드에 다 몰려서 올려지. 자요, 25번은요,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법인 설립. 법인 설립은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요식이죠, 요식. 1번 틀렸죠? 요식. 특별 성립 요건 이래야 되겠죠? 방식을 갖추지 않은 이거 어려워. 봐봐.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은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뭘 묻는 거야? 우리가 이게 요식이죠. 요식을 갖춰야지 성립을 하죠. 방식을 갖췄어, 안 갖췄어?
안 갖추면 뭐라고 얘기해? 불성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성립. 무효는 언제 나와? 봐봐. 무효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죠. 지금 방식을 갖추지 않았죠?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아니고 불성립한다 이래야 돼요. 법률행위가 불성립해. 아시겠죠? 자, 3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것은 우리 시험에요 3번이나 나왔어. 우리 봐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계약을 할 때 필요해요? 등기할 때 필요해요? 등기할 때 필요해요. 등기할 때.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맨 끝에 효력 발생 요건이다. 틀렸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에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등기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번 대리권 수여 박스 3대 원칙이 있죠? 첫 번째 불요식행위 비출연행위. 또 하나 써야 돼. 또 하나 뭐? 의사표시. 이렇게 불요식 비출연 의사표시. 이렇게. 5번 유언. 유언은 뭐예요? 유언은 가족법상이죠. 방식을 갖춰야 되죠. 맨 끝에 불요식이다. 틀렸죠. 뭐다? 요식이다. 이렇게 요식. 이렇게 요식.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인데요. 이것을 보는 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나왔지 않지만 몇 가지로 봐. 여기 봐봐. 우리가 취소죠. 취소는 제한능력자하고요. 그 다음에 착오하고 사기하고 강박. 이것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의 취소는. 우리 민법에서 취소라고 하는 것은 민법 총칙상의 취소는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것은 법정이야. 법에 정해져 있어. 딱 법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나 제한능력자가 아니에요. 아닌데 두 사람이 합의로 취소하기로 했어. 두 사람이 합의로 취소하기로 했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취소가 안 돼. 알겠죠?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그것은 이것만 취소가 되고 나머지는 취소가 안 돼.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는데 둘이 취소했어. 둘이. 그래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취소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확정되고 그 다음에 확정돼도 가능해야 돼. 확정과 가능하고 적법까지 해야 돼.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까지 있어야 돼. 이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그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더라도 없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유효이다. OX. X다 이 말이죠. 넷 중에 하나죠. 하나만이라도 없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조건 무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확정. 순서대로 따져야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아무리 적법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아도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진이하고 통정은 어디에 해당한다? 무효. 원칙적으로 비진은 유효이지만 무효가 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무효고 나머지 세 가지는 취소가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죠? 특별 효력 요건은 다 효력에 속하죠?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 허가가 없으면 무효,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으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런 것을 얘기해. 이걸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착오라는 말을 쓰려면 어떻게 돼? 착오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법률행위는 뭐가 돼야 돼? 성립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봐. 갑과 을이요. X토지하고 Y토지 중에서 X토지에서 합의를 했어. 실수해서 Y토지로 등기했어. Y토지로 실수해서. 그럼 Y토지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이걸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갑과 을이 X토지에서 합의했죠. 그러면 계약은 어디에 성립한다? X토지. Y토지는 성립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으니까. 알겠죠? 우리가 착오는 효력에서 나오는 거잖아. 효력. 그리고 효력에서 나온다는 말은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X토지에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Y토지에 대해서는 합의도 없었는데
Y 토지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걸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어. 두 사람이 갑과 을이. 여기서 1번 그 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에 해당한다. OX. OX? 왜 X다?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모르고? 효력에 대해서 모르고죠? 그러면 효력을 모르고 계약을 했단 말은, 효력을 몰랐단 말은 일단 뭐는 했다? 성립은 했다 이 말이죠. 성립을 했으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성립을 하죠.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에 해당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아닌데 다른 시험에 나왔어.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알겠죠? 의사와 표시 불일치가 아니고 효력을 몰랐다는 것은, 일단 효력을 말을 썼다는 것은 일단 뭐는 해서 성립은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효력을 몰랐다 그 말은 착오의 문제이지. 착오. 효력을 몰랐으니까 착오의 문제이지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것을 우리는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제 강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 그럼 이제 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부터 온다. 목적이요. 목적은 뭐가 된다? 먼저 확정이 돼야 돼. 확정성.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적법해야 돼. 적법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이 사회적 타당성 이것을 암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알겠죠? 하나하나 본다. 순서대로.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걸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저는 암기하는 것은 어떤 방식도 관계없어.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 뭐라고? 아무튼 그렇게 암기해. 알겠죠? 순서대로. 알겠죠? 그래서 확정성은요. 확정성은 언제요? 계약 체결 당시. 체결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다. 확정돼도 좋죠. 안 돼도 된다. 어디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우리가 항상 이걸 뭘 보라 했죠?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을 보면, 분양계약을 하면요. 오늘 분양을 받았는데 오늘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년 뒤에 등기를 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2022년 12월 30날 등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건물이 없어도 2020년 12월 30날까지 건물이 완공돼서 등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이행기까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다? 이행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가능성을 한번 보죠. 우리가 가능성은 뭐냐면 사회통념. 사회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을 얘기해요. 가능과 불능이요. 자요, 내가 우리 둘이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그럼 달나라에 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해. 달나라에 가서. 지금 현재요, 각 나라가 달나라 가는 나라 있어 없어? 없어? 있잖아요. 러시아, 미국, 중국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죠. 나 너 싫어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사회 통념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불능은요, 불능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하면, 두 가지만 알자고요. 하나는요, 법률적 불능하고요, 법률적 불능하고, 그 다음에 사실적 불능이 있어요. 사실적 불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립 당시 원시적 불능하고요.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어져.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요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본단 말이죠. 사실적 불능이 뭐죠? 해적 1만 미터에 빠져 있는 화물선을 인양하기로 약속을 한 경우 1만 미터, 해저 1만 미터, 100m도 못 들어가. 알겠죠? 1만 미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실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적 불능은 뭐죠? 우리는 여러분 저당을 잡을 때 부동산에다 저당 잡아야 돼? 동산에다 잡아야 돼? 그런데요, 동산에다가 저당을 잡기로 합의한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두 번째, 우리 저당은 어디다 잡아?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 다시 어디?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죠. 그런데 지역권, 임차권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법률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하고 임차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에 잡을 수 있다? 어디에?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이해되셨죠? 그것을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이다. 이렇게. 가끔 이러면요, 시험에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법률적 불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립 당시 기준으로 원시적과 후발적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원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 오케이.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렇게. 원시적은 무슨 이익 배상을 해요? 오케이.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후발적은 뭐라고 해야 돼요? 체계로.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죠. 이렇게. 먼저 이걸 크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과 관계 있는 것, 후발적 불능과 관계 있는 것,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뭐를 찾으면 된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을 찾으면 돼.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수용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이미 멸실은 그렇게 나와요. 이미 멸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실된 경우 이렇게요. 근데 수용 경우는 이미 수용 이건 잘 나오지 않고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 수용된 토지. 알겠죠? 그러면 이미 수용됐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말을 뉘앙스를. 자,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이고 객관적 불능이고 객관적 불능. 그 다음에 여기서 봐요. 여기서 전부 불능, 전부 불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일부 불능이고. 그런데 일부 불능이라고 하고는 잘 나오지 않고요. 뭐라고 나온다? 미달됐다. 이렇게 미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부족하다.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부족하다. 그러면 일부가 불능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전부 불능이죠? 이것은 무효가 돼. 무효. 그런데요, 후발적 불능은요? 후발적 불능은 뭐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유효가 아닌 것. 뭘 물어? 무효를 묻죠. 무효는 뭐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을 묻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535조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 오케이. 과실 책임이 나오죠? 과실 책임을 묻는다. 이때 과실 책임,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어떤 책임을 져? 신뢰이익 배상을 지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원칙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일부죠? 일부인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 뭐가 있어요? 아파트 분양이죠? 평당 100만 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일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럼 이것은 수량 부족의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죠?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 유효이다? 여기 대금 감액이 있죠. 대금 감액 청권, 계약 해제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권이 있죠. 자, 그럼 봐. 우리가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무효라고 해봐.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죠? 그러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러면 이행기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은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행기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안 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시험에 어디서 나오냐? 두 가지가.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에서 나와.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이다. 두 사람 간에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기란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이행기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금감액 계약에서 손해배상을 했다는 것은 유효를 전제로 해, 무효를 전제로 해? 유효. 이러면요, 둘이 계약했는데 계약이 무효예요. 야, 우리 둘이 계약이 무효인데 돈이라도 좀 깎아주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금감액은 유효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수량을 지정 불매가 일부가 불능이죠. 일부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죠. 뭐로 가지 않고 계약체상의 과실 책임이 된다 안 된다? 아, 이거 왜 안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수량 부족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없는지. 오케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가 돼야 돼, 전부가 불능이야. 여기 지금 무슨 불능이요? 일부 미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 민법은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일부가 부족하다. 그러면 수량 부족이다. 알겠죠? 미달됐다. 그러면 그걸 뭐라 한다? 담보 책임으로 갈 수는 있을지언정 뭐는 안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잘 보고 됐죠? 지금 여기까지 끝났죠? 후발적은요. 계약 체결인데 이때 체결은 다른 국가고시 뭐냐? 가수, 갑이 공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 공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했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용계약 일단 체결했죠? 그러면 일단은 유효인데 이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한 후 매수 뭐죠? 계약 체결이죠. 체결한 후 그러니까 뭐요? 후발적 일단 유효 무효?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인지 간에 관계없이 임대차든 전세든 관계없이 체결했다 그러면 일단은 유효. 아시겠죠? 여기서 유효인데요. 채무자, 매도인이죠. 채무자가 잘못을 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채권자가 잘못을 했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제3자가 방화했다. 천재지변이다.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최고 없이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손해배상 알겠죠? 이 둘이 잘못 없다? 이것은 채권자가 잘못하죠. 채권자 이것을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죠? 이것은 채권법에서 배워. 그 다음에 쌍방이 잘못 없다. 여기는 위험부담에 해당하면서도 뭐가 있다? 대상 청구권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여기 지금 딱 보면요. 후발적이 되게 많잖아요. 자,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이다. 뭐다? 그렇게 하지 마. 구체적으로 얘기해.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뭐? 오케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우리 지금 그림 공부하고 있잖아요. 봐봐. 벽에요. 유리창도 노랗잖아요. 안 되면 아침에 노란 차 한번 타고 갔다 와. 알겠죠? 그림 공부.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봐봐.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지연배상, 지연손해, 손해금, 지연이자 이렇게 표현을 해. 보통은. 이행지체일 때는 아직 돈 갚을 날짜가 되는데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지체되고 있다. 그걸 지연이자, 지연손해. 알겠죠? 그런데 이행불능일 때는 보통 뭐라 한다? 전보배상이라고 그래. 전보배상. 봐봐요. 건물이 이렇게 있죠? 자, 건물 있죠?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 멸실되고 없어. 그런데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건물이 불타버렸어. 건물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로 줘야 돼? 돈으로 줘야죠. 이 건물 1억짜리예요. 그럼 얼마로 손해를 배상해야 돼? 그러니까 1억을 줘야죠. 이 건물의 가격을 전적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죠. 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똑같은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손해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연배상, 지연이자, 지연손해, 전보배상 이런 말이 나오면 얘들은 무슨 말이다? 손해배상이란 말이다. 그럼 손해배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똑같아. 손해배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 당시. 채무불이행 당시 시가. 채무불이행 당시. 알겠죠? 채무불이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먼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럼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와. 그럼요.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정답이 1번이야. 뭐죠?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무효인 법률행위를 찾으시오.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아래에서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1번. 정답 1번이야. 이미 멸실이죠.
이미 멸실. 알겠죠? 됐나요? 다음 주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정답 3번이야.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그랬어. 이미 멸실이죠. 다음 주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이라니까. 알겠죠? 이건 여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나 무효나 여기요 원시적 불능이나 다 한마디로 뭐다? 이미 멸실이라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찾으시오. 그래서 이미 멸실된 경우 그때는 아마 정답 2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알겠죠? 맞아.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멸실 원시적, 이미 멸실 무효, 이미 멸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것을 먼저 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봐. 자, 목적의 가능성 26번.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성이라는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 목적이 물리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어도 무슨 말이죠? 한강에 빠진 반지 있잖아요. 한강이요 다 막고 물 양수기로 퍼내고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줄거 사회 통념상 실현될 수 없는 것, 사회 통념상 실현될 수 없으면 뭐다? 무효이다. 이렇게. 법률행위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어. 그러면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어. 그러면 성립은 했다 이 말이죠. 이행기 전에 불가능해. 이행기 전. 이건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이 말이 중에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이행기 때 불가능이죠. 그러면 성립한 후이지만 후발적이니까 유효가 돼. 유효. 무조건 전, 이행 전. 그래서 원시적 그러면 큰일 나. 이행기란 말은 뭐야? 이행기는 성립한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게 이행기잖아요. 3번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4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목적이 원시적 불능. 맞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줄 것이고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5번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동그라미. 미달 이걸 뭐라고 한다? 일부 불능.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일부 불능. 다른 말로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담보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OX, X.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부 불능이 돼야죠. 27번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 동그라미 무효 이퀄 원시적 불능 이퀄 이미 멸실. 이걸 찾으면 돼. 이미 멸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1번은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데 2번은 이미 멸실 원시적이죠. 그래서 무효이다. 3번은 줄거 체결 후. 4번 가운데 체결 후. 5번 가운데 체결 후.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전부가 다 뭐다? 후발적이니까 유효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3번은요 매수인 줄거 매수인 책임 있는 사유.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죠. 그래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자 4번은요 매매의 목적물인 주택이 계약 체결 이후 제3자의 방화로 멸시죠. 제3자의 방화 줄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그 다음에 유명화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가 체결한 후 줄거 임대인의 과실. 임대인은 뭐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왜 채무자다? 임대인이 그림을 줘야 되니까. 알겠죠? 채무자의 과실 잘못이죠? 이것을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다 이 말이죠. 후발적인데 채무불이행. 다른 모든 공중행사 해설서 보면 이것을 위험부담으로 돼 있어. 알겠죠? 누가 했는지요? 한 사람이 해놓으니까 그걸 다 뺏기다 보니까요. 그건 위험부담이 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요 임대인이 그림을 빌려준다 이 말이죠. 임대란 말은 누가 빌려줘? 임대인이 그림을 빌려주죠. 그러니까 빌려줘야 되니까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차임은 차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권리이지만 물건을 인도해 주는 것은 뭐다?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자 28번 목적의 가능성 1번 공용 수용된 토지 줄거 공용 수용된 등으로 된 이것을 이미 맨 끝에 원시적 불능 무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 2번
주택의 매매계약이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 전날 몇 시 했네? 이미 몇 시이네? 이걸 말한다.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한 후 제3자가 방화했네?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면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돼. 자, 4번.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후발적으로 불가능 줄고 후발적 그러면 뭐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이다. 이렇게.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줄고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상실하죠. 576조 담보책임. 밑에 줄고 576조 담보책임. 거기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제 점 찍고 손해배상 점 찍고 출제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출제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자, 29번. 그래서 28번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자, 29번.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거죠. 뭘 찾으란가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뭐가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그럼요, 2번에 전보 배상 책임을 뭐라고 한다? 이퀄 손해 배상 책임. 이렇게. 자, 30번 틀린 것은요.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 행위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없다 동그라미하고서 이행기까지 이렇게.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맞춰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된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자, 이런 봐봐. 여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등기를 봐야 돼. 그럼 가등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1번 지금 이렇게 갑이죠? 갑인데 2번요? 2번 갑이요 을한테 가등기를 해줬어. 가등기. 그럼 이제 봐. 그러면 여기에 3번이죠? 3번 병은요, 가등기가 있으면 갑한테 등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가등기를 이유로 갑은 등기를 거절하지 못하고. 두 번째요, 이 병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등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나중에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하죠. 본등기 하면은 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그럼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럼 병은 갑한테 쫓아가서 576조 담보 책임, 저당권 경매와 똑같이 576조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가등기를 맞춰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3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가 전부 수용, 이미 동그라미 수용, 뭐다? 원시적 불능, 뭐다? 무효. 이렇게. 4번.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겨뤄줄고 사회적 타당성을 겨뤄 그러면 무효가 돼. 그런데 이것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서 법에는 위반되지 않아서 필요 없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뭐다? 무효 이렇게. 4번 틀렸죠. 5번은요, 계약이 체결된 후 후발적이죠. 건물이 전소가 됐죠. 뭐 때문에 전소가 됐는지 중요하지 않아. 채무자가 잘못하든 채권자가 잘못하든 제3자가 잘못하든 관계없이 일단 계약 체결 후죠. 후. 그러니까 일단은 뭐다? 맨 끝에 유효이다. 유효. 정답 4번. 자, 31번은요. 가공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 방안에 위험부담이네. 위험부담. 일단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2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수용, 공용 수용할 때 수용, 이미 수용, 원시적 불능 줄 것이고 맨 끝에 무효 줄 것고. 3번은요. 법률 행위의 목적은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줄고 장차 확정될 수 있어야
거기 줄과 거기 장차 동그라미 이행기까지 이렇게 맞는 말이죠. 4번 매매의 목적인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줄고 다소 부족. 다소 부족에 이걸 뭐라 한다? 담보 책임. 그럼 담보 책임은 574조죠. 담보 책임은 유효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어요? 유효이다 이렇게. 5번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증여를 해.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매매계약은 그 계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 봐봐 지금 매매계약 체결, 계약 체결 이후 줄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증여 줄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이중양도라고 그래. 이중양도. 이중양도가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적극가담. 적극가담의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적법성하고요. 사회적 타당성하고 이중매매하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